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이 나라 설날이라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님은 병원의 거부로 끝내 얼굴도 뵙지 못하고 이 지긋한 코로나는 언제 끝나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아직도 저에겐 한국이 많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국의 유명한 외장재 및 내장재 업체들을 방문하고 최종 저희 사업 건물에 사용할 자재들을 예비 선정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건물 외벽은 반은 유리, 반은 판넬로 마감되는데 유리는 운반상의 문제로 이곳 캄보디아에서 이중 복합 유리로 제작되어 사용될 예정이며 판넬은 전량 한국에서 직수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건물에 적용될 외장재는 캄보디아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며 한국에서도 개발된 지 채 3년밖에 되지 않은 최신의 외장재인데 정식 명칭은 다이아몬드 카멜레온이라는 복합 파넬로 칼라 시트 제품입니다.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표면 색깔이 변하고 표면이 평범하지 않고 약간의 돌출 형태인데 모양이 다이아몬드 형태라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한 외장재로 인해 저희 회사 건물이 살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랜드마크 같은 건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79년 말 베트남군의 프놈펜 함락까지 통치 5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폴포트라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에 보면 무릇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국민들은 최고의 권력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의 국가를 만드는 통치자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폴포트라는 통치자는 통치 기간 내내 국민들을 단 하루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던 최악의 통치자로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폴포트의 본명은 살로스이며 폴포트는 예명인데 그 뜻은 영어로 political potential, 강력한 정치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민지 시절 1925년에 부유한 왕족 가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식민지 프랑스계 학교에서 교육받고 정부 장학생으로 1945년에 전기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 중 유고슬라비아 봉사활동에서 공산주의자 티토에 매료되어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세 차례 낙제 끝에 끝내 학부도 마치지 못하고 1953년 고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공산주의 신봉자로 돌아온 폴포트는 공산주의와는 반대인 왕실의 사치와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부유층, 부르주아와 외세에 대한 극도의 정오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귀국 초창기에는 잔혹성이나 음흉한 면은 없었고 다만 과묵하고 예의 바르며 수더분한 인상에 조국에 대한 순수한 열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학교 역사선생으로 착실하게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반왕정 활동을 계속하면서 시아누크 비밀 경찰에게도 쫓기고 결국 밀림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곳에서 원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집단 공동생활을 배우고 자신을 모태통주의자라고 여겼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짬뽕된 이상주의를 만들어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와중에 정글 원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자칭 공산당의 한 분파인 크메르 루즈를 창설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식 명칭은 캄푸치아 공산당이었으나 민중들은 이 조직의 깃발 색깔이 빨간색이라 모두들 크메르 루즈라고 불러 지금까지도 크메르 루즈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크메르 루즈는 국민들조차 모르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미미한 자생 조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논놀 장군에 의해 이루어진 친미 쿠데타 정부에 맞서 권력 복귀를 꾀하며 야당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은 비록 적대적이고 반왕정을 외치고 있던 크메르 루즈이긴 하나 이들에게 자금 및 무기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국왕 친위 세력 단체로 격상시켜 주어 그 지지층을 늘려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중 베트콩의 이동로 봉쇄라는 명분으로
미국이 캄보디아 국토를 마구잡이 폭격해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자 khmer rouge는 반미 투쟁의 중심이 되어 민중들 속에 큰 지지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으며 이 시기 그들의 근거지인 북동부 정글에서 약 5만여 명의 군대를 거느린 이제는 무시 못할 거대한 조직으로 갖추게 됩니다. 이때 khmer rouge의 위상은 시아누크 국왕이 1973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khmer rouge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 그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나는 불교 신자이지만 부패하고 친미 허수아비 논놀 치하의 불교의 나라 캄보디아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고 애국적인 khmer rouge를 택하겠다 라고 해 민중으로부터 얼마나 왜곡되게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1974년 4월 미국의 베트남전 포기로 론놀이 도망가고 북베트남군의 도움을 받아 khmer rouge군은 주인으로서 프놈펜에 당당히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늘 외쳐왔던 공산주의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그냥 복수심에 온 나라를 혼돈과 도살장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농민 이외에는 모두 가짜라고 생각했던 폴포트는 론놀 정권 하에 공무원과 군인, 경찰들을 최우선적으로 처형하였고, 강제 이주당한 시민들은 차별적인 대우에 항상 우선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농경사회에 설모도 없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지식인, 교수, 의사, 약사, 기술자 등 전문인들과 과거에 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모두 소각할 대상으로 보았고, 손바닥에 못이 베이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무조건 부르주아로 몰아 그와 그의 가족들을 학살하기도 하였는데, 어린 자녀들을 함께 처형하는 이유는 이 자녀들이 성장해 khmer rouge를 다시 복수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국제경기에 참가해 해외물을 봤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운동선수 2천여 명을 처형하기도 하였으며, 불교 스님들은 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환속시켜 농장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대중들 앞에서 알몸으로 성녀랑 비군이랑 또는 성녀랑 민간인들 간의 성관계를 강제하였고, 출산까지 시켜 다시는 스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약 10만여 명의 무슬림인들과 약 9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교육은 무너졌고 교직자의 90%가 처형되었으며,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화폐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중앙은행 건물은 폭파시켜버렸고, 20세기 말 현대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의 물물교환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캄보디아는 해마다 200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국가였지만, 집단 농장 체제로 노동력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1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어와 기근으로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검정색 옷만 입게 하였고, 사상개조라는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고문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폴포트와 측근들이 구상하고 채 20살도 안 되는 미숙하고 무지한 젊은 청소년들이 주동이 되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1977년 이후 억눌린 용수철처럼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탈출이 줄을 잇자, 이때부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 어느 누구도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공포의 시기로 사실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총알을 아끼고자 칼과 몽둥이로 처형 방법이 잔인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사시키는 방법은 그래도 양반 수준이었는데, 더 이상 처형할 대상이 없어지자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생활 모임에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해야만 했으며, 서로를 모함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묵으로 죽은 khmer rouge인 또한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때의 잔인한 살인 만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프놈펜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두슬랭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전국의 150여 개 감옥 중의 하나로 원래 여자 중고등학교 건물이었으나 감옥으로 개조 모두 16,000여 명의 이 감옥에 투옥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지 10명에 불과한데 현재는 역사박물관으로 개조되어 관람객을 받고 있으나 이곳 교민들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프놈펜 명소로 소개하길 꺼립니다. 왜냐하면 관람 후에 대부분 식사들을 잘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폴포트를 어설픈 공산주의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정책은 사실 공산주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1850년대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이후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산주의가 생겨났지만 그 누구도 화폐제도를 폐지하고 자급자족의 사회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없으며 도시 노동자들을 억압하지도 않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해야 공산주의가 완성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8년 말 베트남은 10만여 명의 최정예 군대로 캄보디아를 침공했고 채 한 달도 안 돼 프놈펜이 함락, 해방되자 이에 겁먹은 폴포트는 스스로 총리직에서 사임하고 북부 바탐방으로 도망가 게릴라전을 재개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군사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겁많은 폴포트는 캄보디아 정부군 공격에 버틸만 하자 1982년 다시 khmer rouge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가 1985년 공식적으로 지도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타목 khmer rouge 군 참모총장이 폴포트를 대신해서 간부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막구에서 계속 조정하려고 해 부하들과 충돌을 빚게 되자 1997년 한때 부하였던 타목 khmer rouge 참모총장에 의해 자택연금되었다가 그 다음에 1998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일화를 보면 1997년 6월 10일 밤에 과거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교육부 장관이었던 손센 부부의 가족이 참살당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손센은 휴대폰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훈센과 엄밀히 정치 협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안 폴포트가 배신 행위로 간주 폴포트 사병들을 시켜 손센과 부인 등 온 가족 모두를 총으로 사살한 것입니다. 그러자 타목 총장은 폴포트가 한때 오른팔이었던 손센을 살해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위협을 느꼈으며 손센 살해죄로 폴포트를 구속해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종신형을 선고 그를 가택연금시켜버렸습니다. 바탐방과 그리 멀지 않은 안농펜이라는 조그만 숲속의 마을에 한 헛간에서 젊은 아내였던 메아스와 감시원 그리고 키우3판의 아내만이 그의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이때 폴포트는 이미 심각한 심장병과 고혈압에 암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끈떨어진 이 인간이 이런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다시 안농펜으로 돌아와 감금당했는데 1998년 4월 15일 타목 총장이 회의를 소집 이 골치 아픈 노인네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할지 아니면 명예롭게 자살을 권유해야 할지 갑론을박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였지만 폴포트는 완전히 인생 막장의 절망감을 느껴 이날 회의가 끝나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음독 자살로 74세의 천세를 누리고 인생을 하직하였습니다. 이때 타목은 천하를 호령하던 폴포트가 지금 걸음보도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였고 시체는 폐타이어 그리고 쓰레기와 함께 화장시켜 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회주의자였고 야비한 인간인지 마지막 인터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나는 투쟁을 수행했을 뿐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다. 나를 보라. 내가 야만인으로 보이는가? 라고 했으며 악명 높았던 투슬랭 감옥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아사시킨 대량 학살은 모두 베트남 침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손센 일가 살해 사건은 자신이 처형을 명령하였으나 손센과 그의 가족만 처단을 명령했을 뿐 어린 손주들까지 죽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널어놓으며 끝까지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중국 원조금 착복 배신자로 규탄받던 전 외무부 장관 이행사리는 이미 1996년 숙청에 겁을 먹고 4,000명의 병사와 함께 정부군에 투항하였고 1998년 khmer rouge 중심이었던 폴포트가 죽자 2인자였던 누언찌어 부총리와 키우3판도 항복하였는데 타모 군 총장만
크메르 루즈군 최후의 지도자로 버텼으나 이 역시 다음해인 1999년 항복하여 크메르 루즈는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UN 지원하에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가 열렸고 학살에 가담한 언급한 크메르 루즈 주요 인사들 모두 재판이 회부되었으나 두슬랭 교도소 소장이며 1급 고문자였던 가엔키엑 이에우 일명 두크라고 부르는 소장과 외무부 장관 이행사리, 부총리 누언찌, 참모총장 타목 등은 재판 진행 중에 다 죽고 유일하게 Q3판만 90살이 넘도록 훈센 총리로부터 정치적 사면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집권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는지 지금도 논쟁거리인데 불행히도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정확한 인명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보면 크메르 루즈 집권 기간 동안 무려 150만에서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학살당했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 외에도 미국 네덜란드 지원의 캄보디아 기록센터에서는 희생자 규모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고 지금의 정부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 폴포트 정권하에 일한 폰체우터 신부는 230만, 예일 대학의 캄보디아 대학살 프로젝트는 170만, 엠네스티 본부는 140만, 미 국무성은 120만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핀란드 특별조사단은 내전과 미국 폭격으로 약 60만 명, 폴포트 정권 후 100만 명으로 사망을 추정하고 뿐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1984년에 개봉된 영화 킬링필드를 다시 한번 보시길 권하며 피의 폴포트의 역사를 이해하시고 시청하신다면 더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